클랜시의 붉은 10월호는 정말 완벽한 소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설가 클랜시의 열렬한 애호가였다. 붉은 10월호는 소련의 타이푼급 잠수함 한 척이 소련 체제를 혐오한 리투아니아인 함장 때문에 이탈한 내용이다. 클랜시는 붉은 10월호와 붉은 폭풍 두 책을 통해 핵무기를 둘러싼 불안과 상호 파괴 없이도 큰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클랜시는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대신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곧 소련 진영의 평화로운 와해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까? 이 물음은 인류의 오래된 질문이었다. 오랫동안 국가 지도자와 군 종사자, 소설가, 외교관, 미래학자들이 강대국들의 야망과 최첨단 무기의 성능, 동맹국의 신뢰성을 가늠하며 전쟁을 예측하고 대비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이 많았다. 그들의 전략적 오판과 실수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습 공격을 하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조기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습 공격에 성공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제 타격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바로 첨단 무기와 신기술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몇십 년간 무기의 사거리와 살상력이 향상되었고 교통과 통신도 더욱 발달했다. 초기 기관총은 미국 남북전쟁 중의 모습을 드러냈고 치명적인 맥심 기관총은 1893년 마타벨레 전쟁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바다와 육지, 하늘에서 사용되는 첨단 무기들과 신기술의 끝없는 진화. 그리고 만약 무기가 우리 능력 밖으로 성장하며 통제력 상실이 결합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1939년) 스탈린과 히틀러는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약은 지극히 냉소적이었다. 만화가 데이비드 로는 조약이 선포되었을 때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포착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인간 쓰레기야. 주장컨대 잔인한 대량 학살자야. 그리고 조약을 맺은 뒤 1940년 말 독일 국방부는 영국과의 전쟁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출정해 소련을 분쇄할 준비를 해야 한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의 바르바로사 작전 기습은 거의 완벽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방어하기 시작했다. 독일군의 잔악함은 체제에 애정이 없는 소련인들이 침략자에 맞서 격렬히 싸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쟁은 길어졌다. 그리고 역사에 각인된 또 하나의 기습 공격. 1941년 12월 7일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군 비행기 편대는 진주만의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를 공격해 전함 5척을 포함한 18척의 군함을 파손하거나 파괴했다. 진주만 공습은 초반에 매우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이어졌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결정적 오판을 대표한다면 일본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공격한 것은 한층 더 큰 오판이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바로 상대방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적국의 국민적 저항 등의 요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쟁을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07년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어떤 사건이든 영상으로 촬영해 몇 초 만에 세계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작전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과 상업 컴퓨터 시스템은 오늘날 보호가 너무 취약해 기본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전자적 진주만 공습이라고 할까요? 로봇이 지배하는 사이버 전쟁은 어떨까? 로봇은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 미래의 전쟁은 지휘 벙커에서 인공지능 기계들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모든 무기 가운데 가장 막강한 것은 은하 제국이 건설한 달 크기만한 전투기지 데스스타였다. 데스스타에는 행성을 파괴할 수 있는 슈퍼레이저가 있었다. 2012년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는 국방 강화를 위해 실제로 데스스타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설 비용이 85경 달러에 이를 것이고 행성을 날려버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2000년대 드론이 탄생하며 드론 조종사는 어떤 위험에도 직면하지 않고 대량 살상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죽인 뒤 수업이 끝난 자녀를 데리러 갈 수도 있는 상황. 죽여야 할 사람을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서 심각할 정도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 2012년 파키스탄에서 드론 이용을 줄였다. 미국은 우주와 하늘, 바다, 해저, 지상 사이버 영역에서 동시작전을 처리하는 인간과 기계 협력 전투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전략을 채택했다. 인공지능이 전면에 부상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 경제전쟁이 무력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 제대로 예측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논의되는 미래 전쟁에 대한 예측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 커다란 질문 앞에 서 있다.